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고쳐 쓸 거냐, 새로 살 거냐, 살면서 수도 없이 하게 되는 고민들이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동네를 고쳐 쓸 거냐, 새로 지을 거냐. 서울시는 현재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의 재개발 직권 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그중 한 곳인 성북 3구역 사례 짚어보겠습니다. 7월 2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구의회가 구청이 올린 추경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중구청이 반발했고 중구의회는 구청장까지 고발했습니다. 서대문구가 역량 부족을 이유로 한 민간 위탁업체의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재개발 사업 직권 해제에 반대하며 무효 소송을 냈던 성북 3구역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개통 10년을 맞았습니다. 13억 명의 승객을 태우고 4,500만 킬로미터를 달렸지만 혼잡도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갈등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구청장이 의회 일정에 불참하자 의회는 구청이 올린 예산을 삭감했고 구청은 이에 대해 보복성 예산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구의장은 구청장 고발을 선언했습니다. 안개 속이 아니라 진흙탕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의회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 임시회. 구청이 필요하다고 올린 445억 원 가운데 118억 원을 삭감한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임시회는 의회 파행으로 반년 동안 미뤄진 업무 보고와 조례, 예산안 심사를 1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는 상황. 예산안 확정을 위해 단 하루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할 관계 공무원들이 또다시 불참하면서 파행까지 논의되다 우여곡절 끝에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설명 없이 납득이 불가능한 예산의 경우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감 예산의 대부분은 구청장 공약과 관련된 신규 전략 사업. 서양호 구청장은 몇몇 구의원의 구청 길들이기와 졸렬한 보복성 누더기 추경이라며 비난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역시 의회에는 구청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일자리나 골목길 개선, 초등 돌봄 같은 동정부, 즉 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폭 삭감된 겁니다. 황학동의 경우 신청한 6억 6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운영 계획이 부실하거나 조례 없이 추진돼 예산 중복이나 낭비 요소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사업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88명이 투입이 돼야 되고 어느 동안 66명, 65명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주민센터의 동장이나 각 팀장들이 이 관리를 하냐고요. 조영은 의장은 중구청이 추경 예산안 삭감을 이유로 본회의까지 참석하지 않자 관계 공무원 출석을 구청장이 방해하고 있다며 그동안 만지작거리던 구청장과 불출석 공무원 고소, 고발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3관 이상 공무원을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 요구된 그날에 오지 않으면 직무유기고 못 가게 오면 직권남용입니다. 서 구청장은 지난달 조영훈 의장과 의원 1명을 인사청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로 진정세를 보이는 듯하던 양측의 대립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대문구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가 재위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위탁업체의 재계약이 어렵게 되면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청이 제출한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위탁업체 성과평가 점수가 60.5점으로 시설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때문에 현재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 모집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 의회는 해당 동의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재계약 여부를 결정짓는 성과평가 결과가 60.5점으로 재계약 배제 점수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위탁업체도 이 같은 이유로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5년의 기간 중 3년간 수탁기간 법인 내용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못했는데 이제 정리가 좀 됐고 최근 2년간은 운영이 좀 잘 된 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재위탁 동의안이 보류되면서 현재 위탁업체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표권이 없는 지점과 지사는 민간 위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가 본사가 아닌 지점이라는 것. 서대문구가 애초에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에 민간 위탁을 맡긴 겁니다. 2014년도 입찰 과정에서 현재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를 했었고 하지만 이 입찰 업체가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었고 지자체마다 회사랑 협약을 하고 있는 민간위탁 협약들이 좀 있었어요. 행정적으로 좀 오류가 있었죠. 보여져요. 이제 그 시설에서 요청하시는 사안은 위탁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 위탁을 그러니까 법인의 지사였잖아요. 네. 법인과 위탁을 다시 약정을 체결하고 재계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고. 위탁업체의 역량이 부족해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서대문구. 하지만 서대문구가 당초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에 위탁을 줬다는 사실에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건립사업 사업지로 이 마포구 연남동이 선정됐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마포구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건립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관건이었던 부지 매입 계약이 최근 완료된 것입니다. 부지는 마포구 연남동 369-18번지로 연면적 330여 제곱미터, 주택가인데다 대로변과도 인접해 있고 무엇보다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는 지역이라 위치 선정에 적절했다는 분석입니다. 3개소가 이제 폐원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부지를 마포구 관내에서 부지를 찾았지만 그 가격이라든지 그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맞지 않았는데 이 연남동을 이제 그 부지가 찾게 돼서 구는 이곳에 4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설계 용역 공고를 냈으며 내년 1월 부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사를 거쳐 2021년 3월 개원한다는 목표입니다. 총 58억 원 규모의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에서 80%가 투입되고 서울시와 마포구가 각각 17%와 3%를 부담하게 됩니다. 들어설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습니다. 780명 정원으로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 6시 이후나 주말에도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특수보육이 지원됩니다.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영으로 맡게 됩니다. 어린이집이 이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분들이 이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이제 건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제 마포구, 이제 서대문, 은평 인근 지역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한편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은 현재 강서구 한 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포구와 함께 대상지로 선정됐던 광진구의 경우 부지 매입에 실패하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제대로 된 지역 축제를 만들어 보자며 출범한 노원구 축제 선진화 특별위원회. 성공한 지역 축제로 평가받는 도봉구 과학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선화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외국 관광객까지 행사 기간 동안 수만 명이 찾고 있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 서대문구 맥주 축제와 신촌 물총 축제는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광객 유치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지역 축제. 그럴듯한 지역 축제를 만들어 보자며 이달 출범한 노원구 의회 축제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장소는 도봉과학축제 현장입니다. 서울 도봉구는 구청사 안을 과학박물관으로 꾸며놓았는데 특히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성공한 지역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실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이론들을 많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 운영과 관광객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행사장을 둘러본 노원구 의회 특위위원들, 전기자동차 전시장, 드론, 로봇 체험관에선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잠시 체험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이 축제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생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마친 특위는 소감과 향후 계획 등을 정리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중으로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노원구 지역 축제와 관련한 업무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직권 해제됐던 성북 3구역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직권 해제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데 최근 법원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성북 3구역 조합이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요. 이 서울시 직권 해제가 무효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성북 3구역은 2017년 9월에 직권 해제됐는데요. 당시 서울시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뒤 4년 이내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절반 미만이라는 이유로 중단시켰습니다. 예. 하지만 조합 측에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는 구청에서 정비구역 변경 요청을 하는 등 고의로 시간을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주민 의견 조사에 참여한 399명 중 절반이 넘는 251명이 사업 추진을 찬성했으나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까지 포함시켜 가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4년의 시간 중 3년 8개월을 외부 요인에 의해 지체된 기간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 또한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에 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 만큼 이익 비교에 대해 더 엄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결국 이번 성북 3구역 직권 해제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네. 이번 판결로 예. 성북 3구역 재개발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현재 항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자, 이 서울시가 직권 해제 소송에서 패소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 서울시의 직권 해제 조치가 이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다는 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성북 3구역의 승소 판결은 지난 4월 최종 승소한 종로구 사직 2구역에 이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예. 두 곳 모두 2016년 발표한 서울시의 2단계 뉴타운 출구 전략에 의해 해제된 구역인데요. 당시 서울시는 기존의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요청하고 주민 투표 결과 반대표가 절반 이상 나와야 가능했던 해제 기준을 토지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고 주민 투표에서 찬성률이 과반이 넘지 못하면 서울시장이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 문제는 해당 조례를 인용한 직권 해제가 적절치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성북 3구역에 위치한 성북동 일대, 이 서울시가 역사 문화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성북구 성북동 일대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했는데요. 예. 성북동에 밀집되어 있는 각종 전통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북구에서도 이에 맞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는데요. 지난해엔 재개발 해제구역인 성북 3, 4구역을 포함한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성북 3구역이 다시 재개발될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서울시의 항소 또한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성북구는 아직 정해진 계획은 없지만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였습니다. 서울시 정비구역 직권 해제 무효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성북 3구역 상황 살펴봤습니다.
2009년 7월 24일 오전 7시 지하철 9호선이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어제가 꼭 개통 10년, 오늘부터 11년 차를 맞이한 셈이죠. 10년간 누적 승객 13억 명, 대한민국 국민 1명당 25번씩 이용한 수치입니다. 총 운행 거리는 4,500만 킬로미터, 이 서울과 부산을 5만 6천 번 왕복한 거리입니다. 개화에서 신노년을 잇는 1단계부터 신노년에서 종합운동장까지 2단계,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 중앙보훈병원을 잇는 3단계 개통까지 서울 강서 지역과 주요 도심권을 연결한 일명 골드라인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반력화를 톡톡히 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9호선이 첫 선을 보인 2009년의 어제는 지옥철의 탄생일이라는 오명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9호선을 이용하는 회사 후배 말로는 굳이 손잡이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 손잡이를 잡을 수도 없거니와 콩나물 시루 속에 몸을 맡기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5년 수요 조사 때는 일평균 이용자 24만 명을 예측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개통 다음 해는 26만 명, 2014년 38만 명 등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더니 지난해는 일평균 43만 명, 최근에는 5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24만 명 예측에 맞춰서 이 4량짜리 미니 열차로 만들었는데 말이죠. 이처럼 승객은 2배 이상 늘었는데 9호선은 지난해 말이 돼서야 급행 열차를 모두 6량으로 교체했습니다. 올 10월까지 일반 열차도 모두 6량으로 바꾸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현재 추진되는 9호선 4단계 연장과 김포도시철도 개통으로 흡수될 강동과 김포 신도시의 폭발적인 수요를 과연 6량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9호선에서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다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최초의 민간 투자 사업이란 상징성과 서울 동서지역 1시간 시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처음과 빠름 그리고 많음을 강조해온 9호선.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열차에 몸을 실은 13억 명의 목소리는 어땠는지, 그리고 새롭게 달라질 환경에서 무엇이 발목을 잡게 될지 새로운 10년을 맞이한 지하철 9호선이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뉴스엔 이슈였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민선 7기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구정 운영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현장 연결은 창동 차량기지가 내다보이는 노원구청 옥상에서 진행됐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창동 차량기지는 노원구의 100년 대계를 책임질 문화경제 중심지라며 생방송 장소로 택한 특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원의 미래가 달린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 시험장이 내려다 보이는 노원구청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취임 후 노원구 곳곳에 꽃과 화분 등 조경시설이 많아졌다는 질문에 오승록 구청장은 지역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주민에게 쉼터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수변공원 조성 소식과 관련해선 도봉구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차보다는 사람이 다닐 수 있고 공원으로 통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출범한 노원문화재단에 대해선 지역 문화 행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 행사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중심이 돼서 이런 역량을 한데 모으고 축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전시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고 그 재단이 앞으로는 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초선 구청장으로서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해 지난 1년간 500여 차례의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을 향해선 세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하겠다며 녹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파라솔형 그늘막을 자주 보게 됩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릴 때 강한 햇빛을 가려주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마포구에는 친환경 그늘목이 등장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신촌 노타리안 교통섬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주민들이 나무 아래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교통섬 중간에 심어진 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있기 때문 넓게 퍼진 나무 줄기와 잎이 강한 햇볕을 가려주면서 그늘막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죠. 나무가 더 자연스럽고 시원한 느낌이 들고 녹색이니까 일단 나무가 살아있다는 느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기존 파라솔형 그늘막 대신 친환경 그늘목이 등장했습니다. 교통섬과 횡단보도 인근에 인공 그늘막이 아닌 나무를 심은 겁니다. 나무의 수종은 조형 파고라 대왕 참나무. 가로 3m, 세로 2m 크기로 나무 줄기 자체가 넓게 퍼진 형태를 띠고 있어 별도의 장치 없이 큰 그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늘막 대신 친환경적인 나무를 심어서 파고라 형태의 그늘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의 최초 사례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인공 그늘막이 아니기 때문에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나무 자체로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고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나 이제 집중호우 때. 근데 그늘목으로 심었을 때는 통풍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무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마포구는 일단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와 상암 사거리, 신촌 노타리 등 7곳에 그늘목을 시범적으로 심었습니다. 향후 효과와 주민 반응 등을 보고 30곳 정도의 그늘목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그늘목 아래서의 기온은 그늘목 밖에서보다 3도가량 낮은 것으로 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주민들이 만족하는 구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작은 다툼이다. 하나의 바퀴로 움직인다. 걱정하지 말아달라. 최근 서양호 중구청장이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의회와의 갈등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결국 청년 일자리와 아이돌봄 사업 등 민생 예산 118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일시적이기에는 너무 길고 걱정 안 하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